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도파민 중독, 한국 사회가 위험하다. 한국 사회가 갑자기 흉악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있다가 해외에 한 5년 정도 거주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이 굉장히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갑자기 타락한 느낌? 또 너무나 강력 범죄가 너무나 많아지고 양심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현상. 이거는 과거에 이렇게 잘 쉽게 경험하지 못한 건데 부모가 늦게 귀가했다, 술에 취해서 늦게 귀가했다라고 해서 뭐 엄마를 죽이고 또 아빠를 죽이고 막 이러한 사건들, 특히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서로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 또 부부끼리도 서로 막 죽이는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한국 사회가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저는 그냥 이 뭔가 이 사회의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학벌주의,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출세 제일주의, 이런 철학적인 문제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참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이 도파민 중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도파민에 중독되다 보니까 이 도파민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다, 호르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쾌감을 느끼니까 보상이 되는 거죠. 보상, 자극과 보상. 그러니까 그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되고 내성이 생기고 갈망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도파민 중독이 뭐 술, 담배, 마약, 도박, 쇼핑, 명품, 게임 또는 인터넷, 또 아주 자극적인 그 짧은 방송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충동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자제력이 상실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뇌의 이 전두엽, 그러니까 언어 조절, 행동 조절, 감정 조절, 충동 조절, 분노 조절 등을 하는 이 전두엽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손상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노 조절, 집단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 있나 이 사회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는데, 일단은 유아기 때부터 많은 영상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파민에 중독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와서도 영상뿐만 아니라 도박, 흡연, 마약, 음주, 이런데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특히 음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관대해요, 우리 사회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요즘에 다채로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도파민 중독이 물리적인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양극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분노, 그러니까 분노가 나오고 도파민 중독과 더불어서 분노 조절이 못 되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난 범죄들이 급증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의학 신문에 보면은 나도 혹시 쇼폼 콘텐츠 중독, 그러니까 콘텐츠에 중독이 되는 거죠. 아주 짧고 자극적인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쇼폼 콘텐츠의 경우에는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 중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유아기 때부터 주어지니까
유아들의 뇌발달이 잘 전개가 안 되고 청소년들의 뇌발달, 특히나 전두엽은 20대 후반까지 발달이 되는데 청소년들의 뇌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네, 그리고 이 주간 한국에 보면은 도파민 중독에 빠진 청년, 마약, 도박, 그리고 쇼폼. 그래서 SNS 플랫폼에 갇힌 10대, 20대 각종 범죄 유혹에 무방비 노출이 됐다. 그래서 SNS에서 5분이면 마약과도 연결되고 10대 주축이 된 유통 조직이 촉발이 되고 술집, 여행지 등에서도 퐁당, 네, 그리고 동물병원 펜타닐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대 도박 중독이 5년 새에 2배가 넘게 나타나고 있고 홀덤펍 불법 도박도 성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홀덤펍.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30조 쇼폼 하루에 수백 개를 시청하고 일상생활 흥미 잃는 팝콘 브레인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 또는 느리고 섬세한 자극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력이나 문해력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담배도 마찬가지죠.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니코틴이 도파민을 분비되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담배 니코틴과 간접 흡연에 지속해서 노출된 실험용 쥐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활성화됐고, 도파민은 뇌 신경세포에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분비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체에 이상을 가져오고, 도파민이 적게 분비됐을 때는 우울증이, 그리고 도파민 분비량이 과도해지면은 조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다양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쇼핑, 니코틴 중독도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가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헬스 조선에서 이렇게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만 맡아도 범불안장애가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파민이 이제 충동성을 자극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미디어 파인에서 보면은 설탕과 지방 중독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설탕과 지방 중독도 이 도파민과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과 이 설탕으로 인하여 지방과 설탕이 풍부한 음식은 도파민을 정상 수치보다 20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0%까지.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죠. 설탕이나 지방 중독. 이게 다 도파민. 이런 음식을 통해서 도파민의 반응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중독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도파민 중독으로 인하여 충동성이 조절이 잘 안 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언어와 행동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의 해답이 다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인터넷 또는 영상들, 또 음란물들, 또 쇼핑, 도박, 거기에다가 또 각종 카페인 음료라든지 흡연, 알코올, 마약, 게임, 거의 이제 도파민에 중독이 되고, 이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들, 그러니까 술 광고 자체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 한국 사회가 누군가는 돈을 벌고 그 돈이 또 정치권으로 전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사회가 국민 발안, 국민 투표제 같은 그나마 이성 있는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 유권자 1.5%
가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끔 해서 스위스도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